얼굴에 한두 개 생긴 색소 침착 때문에 또 병원 오기는 사실 돈도 조금 아까우니까 집에서 되게 쉽고 간편하게 색소 침착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얼굴에 기미잡티 생기거나 색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크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낮에는 보습을 바르고 나서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마지막에 같이 발라주신다면 바르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색소 침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색소 침착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두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레티놀과 비타민 C인데요. 근데 저는 이 두 제품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색소는 조금 적은 피부기는 해요. 근데 그런 저마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또 출산하고 나니까 눈가에 이런 기미잡티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이게 화장으로 잘 안 가려져요. 화장이 자꾸 두꺼워지기 때문에 저도 엄청 스트레스더라고요. 아시아인 피부가 색소가 잘 남는 피부예요. 그래서 색소 침착을 고민하는 사람 수도 많고 내 첫 피부 시술로 사실 리프팅보다 색소 치료를 시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색소 치료의 실패 경험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원인도 많고 타입도 다양하고 그 타입에 맞춰서 레이저 종류도 다양하고 그 사람이 건조하냐 민감하냐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색소 치료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학회에서 교육이나 강연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학회에서 이런 의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주제 그러면 빠지지 않는 게 사실 색소 이야기예요. 그만큼 치료가 어려운 부위니까 일반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더라고요. 얼굴에 한두 개 생긴 색소 침착 때문에 또 병원 오기는 사실 돈도 조금 아까우니까 집에서 되게 쉽고 간편하게 색소 침착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색소 침착이라는 걸 얘기하려면 색소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색소는 영어로 멜라닌입니다. 피부 진피에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피부 공장이 있어요. 이 진피 공장은 콜라겐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파이브로블라스트 진피 피부의 공장이 야, 내 피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너가 색소를 좀 만들어봐 라고 해서 색소가 막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피부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걸 쉽게 생각해보면 북극권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멜라닌이 낮고 피부가 하얗고 밝지만 자외선이 강한 적도나 아프리카는 자연스럽게 멜라닌이 많은 어두운 피부로 유전 진화했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 멜라닌의 기능 중에 하나가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자외선이라는 게 피부에 계속 떨어지면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게 멜라닌을 피부에 쭉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산 같은 차폐막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멜라닌을 많이 만든다는 건 피부에게 안 좋은 자외선 같은 외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피부의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색소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색소가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도 쓸 수 있는 치료도 다르고 필요한 방법도 다른 거거든요. 피부 전문의 입장에서는 색소 침착하면 떠오르는 게 PIH거든요. 그러니까 Post Inflammatory Hyperpigmentation. 염증 이후에 남는 색소. 어떤 피부 염 반응 이후에 나타나는 피부의 어두침침한 변화. 이런 걸 저희는 사실 색소 침착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진짜 많으시냐면 이제 오세요. 아, 원장님 저 이제 여드름이나 얼굴에 뭐가 나면 안 없어져요.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죄송한데요. 이제 3차 찍으셔서 그래요. 그러면 다들 무언의 탄식을 죄송한데 나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 10대 때 났던 여드름 흉터는 있어도 색소 침착이나 자국을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10대 때 건 없어지는데 이제 30대가 돼서는 뭐 하나 나도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색소가 없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걸 빼주는 피부의 도움들이 필요한데 이 세포들의 기능이 다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보는 색소 침착의 원인 중 하나가 잘못된 과도한 화장품 사용과 스크럽, 마찰 같은 것 때문에 피부에 색소 침착이 남으시는 경우들도 종종 많이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뭐 잠 잘 주무시고 보습 잘하고 이런 건 다 잘 아시는데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게 요즘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기기인 것 같아요. 근데 가정용 기기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사실 가정용 기기를 쓰면서 좋아지고 싶은 욕심에 너무 과도하게 문지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과하게 쓰다 보면 빨개지고 자극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침착이 남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아지려고 나는 한 거였는데 좋은 마음에서 했다가 피부에 상처만 남기게 되는. 또 하나는 사실 자외선이 있겠죠.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오랜 세월 자외선을 보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손상받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기미잡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색소가 남는 과정이 내가 싫다라고 하면 이 멜라닌 세포라는 안에서 멜라닌이 만드는 과정을 못하게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색소 침착 중에서 정말로 색이 많아진, 예를 들어서 임신 출산하거나 얼굴에 기미잡티 생기거나 겨드랑이 색소 침착됐을 때 색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이드로퀴논이라는 크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품명에는 도미나라는 게 있고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만들어지려면 그 제일 처음에 블럭은 티로신이라고 하는 애예요. 티로신이라는 작은 아미노산 단백질이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랑 만나서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처음의 과정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나 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색소가 합성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색소 침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도미나 크림 같은 경우는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색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자외선이 있으니까 낮에는 보습을 바르고 나서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마지막에 같이 발라주신다면 아침, 낮, 저녁에 이르기까지 24시간 색소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크림 제품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비타민 B3예요. 이 친구의 역할은 뭐냐면 색소가 이 멜라닌 세포 안에 주머니에 들어있다가 각질 세포를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이 색소가 이미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어두워지기 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피부가 어두워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 한번 참견을 하자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스킨이나 토너로 이렇게 피부에 잠깐 발리고 날아가는 것보다는 자기 전에 내가 바를 수 있는 크림 제형으로 들어있는 게 좀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는 거를 또 검색해서 사지 마시고 내가 혹시 자기 전에 쓰던 크림이 있으시다면 그 크림 뒷면을 보셔서 성분 안에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활동하기 전, 자기 전, 저녁 이렇게 수시로 조금 발라주시고 지연쌤 덕분에 돈 굳었네 하면서 색소 침착도 좋아지실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색소에 관련된 거고 또 많이 고민하시는 게 여드름 후에 색소 침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좋게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편에 연고편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이게 왜 여드름 후 색소 침착에 좋은지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전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판테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벽 회복, 재생을 빠르게 해줌으로써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에크린겔, 살리실산 같은 경우는 멜라닌을 함유하고 있는 각질 세포를 빠르게 떨어지게 함으로써 좀 맑아지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많이 쓰시죠. 노스카나겔입니다. 여드름, 상처가 남았던 자국들의 기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 침착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두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레티놀과 비타민 C인데요. 각각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레티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색소를 머금고 있는 각질 세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각질 세포가 오랫동안 묵혀있지 않고 빨리빨리 새로운 각질 세포를 만들게 합니다. 왜 우리 물에다가 까만 물감 타놓았을 때 새로운 물을 계속 부어주면 희석되면서 물이 맑아지잖아요. 좀 그런 원리예요. 새로운 각질 세포가 오래된 멜라닌 각질 세포를 이제 밀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밝아지는 원리이고요. 두 번째인 비타민 C는 피부가 건강해지는 좋은 항산화제, 노화를 막는 예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미백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소가 합성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비타민 C는 피부가 밝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제품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제품이 다 자극성이 조금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아까 나이아신아마이드 추천할 때도 새로 사지 말고 기존에 썼던 게 성분이 들어있다면 계속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어떤 화장품을 바꾸는 것도 피부한테는 새로운 시도고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만 뒀으면 좋아졌을 건데 굳이 레티놀과 고농축 비타민을 사용해서 새로운 색소 침착을 덤으로 얻어오시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발랐는데 자극이 없다, 피부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좋다던데 라고 해서 첫 시도를 나는 효과를 빨리 볼 거야 라고 해서 무리해서 고농축을 많이 쓰시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농도, 저단계부터 차분하게 쓰셔야 됩니다. 레티놀이나 비타민C 같은 제품의 연고나 크림을 새로 도전해보거나 쓰신다면 항상 순서가 중요한데 기존에 내가 썼던 모든 화장품 라인을 끝낸 다음 가장 마지막에 쓰셔야 돼요. 토너나 보습 크림을 쓴다는 건 피부 장벽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 베이스가 튼튼하고 촉촉한 상태여야 추가로 오는 연고나 이런 크림들의 효과가 더 높아지게 되고 부작용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안하고 나서 보습제나 스킨을 처음부 바른 다음 마지막 단계에 크림과 연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꾸덕한 걸 가장 뒤에 쓰실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다 사용하지 마시고 얼굴의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뭐 왼쪽 뺨 이렇게 일부분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사용해 보신 다음에 자극감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얼굴에 전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고민하던 색소 침착이 해결되면 정말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은요, 색소 치료 레이저를 사용하는 겁니다. 레이저의 원리는 쉽게 설명하면 레이저는 색깔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색소 침착이라는 건 대부분 어둡고 까만색이거나 혹은 이제 붉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까만 걸 인식하는 Q-스위치 엔디아그나 피코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색깔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어두운 색소가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망치로 깨서 부시는 역할을 해서 없앤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소 침착 레이저가 사실 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원장님 이런 색소 레이저 오래 하면 피부 얇아지고 민감해지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30-40년 전에 나온 레이저들이 아니거든요. 막 태어나서 1살, 2살에 모반이 있는 아주 어린 친구들도 모반 제거에 사용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저자극으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 모든 피부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색소가 그러하듯이 사실 색소도 크기가 다양하거든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생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레이저를 똑같은 분한테 쓰더라도 각 부위마다 반응 속도가 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5번 해도 끝나지만 어떤 분은 10번, 또 20번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색소 치료는 사실 저도 병원에서 뵙게 될 때 항상 10번 이상을 설명드리게 됐던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원장님 근데 왜 모든 피부과에서 다 10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한두 번 필요할 땐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모으고 쌓고 쌓아서 10번이 필요할 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색소 레이저는 말씀드린 멜라닌이라고 하는 그 색 자체를 없애는 과정이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스킨 부스터는 피부 진피에다가 직접 재생인자를 밀어넣는 과정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색을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섬유 모세포 공장이 나이가 들면서 나 좀 보호해줘 라고 해서 색을 만드는 이거 신호를 우리가 SASP, 세스프라고 하거든요. 이 세스프라는 신호를 막 보내요. 그러면 색소가 계속 늘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해주는 걸 스킨 부스터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화의 어떤 원인 때문에 색깔이 자꾸 생기는 건데, 결과가 색소인데 결과만 자꾸 제거해요. 근데 이 원인이 제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발을 빨리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색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색이 생기는 원인인 노화 자체도 같이 치료해줘야 색소 치료를 했을 때 재발이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색소 침착을 고민으로 오셨을 때 결과인 색만 제거하기보다는 원인을 같이 개선하는 치료를 많이 설명을 꼭 드려요. 그래서 사실 색소 치료하고 나서 재발도 되게 적고 시술 결과가 몇 년 이상 유지되는 효과들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측은 신뢰랑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딱 뵈면 이분이 몇 번 정도 걸리겠다라는 게 일단 예측이 됩니다. 이런 말은 사실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한 20번 걸릴 것 같대요 라고 하면은 거의 진짜 딱 20번이 걸리고,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막 많은 분은 50번까지 했는데 차이가 없었는데 제가 10번, 20번 만에 딱 그 뷰를 띄웠을 때 그냥 거의 없어지는, 아예 달라요. 근데 내가 실패했고 고민했던 부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말했던 대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을 때 신뢰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인 색소 침착에 대해서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그걸로 해결되지 못해서 병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만 꾸준히 잘 따라와 주시면 사실 색소 침착이라는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연쌤에게 피부 참견 계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